우선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빙 트리 엔딩 피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 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3월 말 4월에 오픈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까지 LA부터 오렌지 카운티 전부 다 제가 리뷰를 하는 바람에 2시간, 2시간 반 정도를 고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드림 포롤 하나만 놓고 최단시간 내에 리뷰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이렇게 순서 쓰셨거든요. 순서에 맞춰서 1대1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순서에 맞춰서 저 그리고 같이 참석하신 폴 선생님과 같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된다면 얼마까지 대출이 나온다. 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를 오늘 알고 가신다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못 기다려서 혹은 타이밍이 안 돼서 서류를 못 가져오셔서 리뷰를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줌 링크나 아니면 캘린들리 링크를 같이 쉐어해 드릴 테니까요. 1대1 미팅 꼭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 바우처 오픈 전에 준비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 윈도우가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오픈되고 16일 날부터 빠르면 3주, 늦으면 5주 안에 리뷰를 후에 저희는 4월 말이나 5월쯤에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집 구매자와 첫 세대 구매자부터 그리고 이 첫 세대 구매자의 정의, 집을 사는 정의들까지 리뷰를 좀 해볼게요. 리뷰에 앞서서 저는 지금 13군데 주에서 펀딩하고 있고요. 24년 기준 스카츠맨스 가이드라고 미주 전역에서 랭킹 매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26등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모든 프로그램들, 설명 안 드리는 프로그램들, 남가주, 북가주 총 11개 프로그램을 저희 회사에서 지금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연락하셔도 되고요. 연락처가 어떤 사이트들은 번호도 이메일도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저랑 저희 팀 멤버들이 다 공평하게 파일들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니까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찍어 가시거나 세라 선생님이나 수 선생님 통해서 꼭 연락을 받으셔야지만 저나 폴 선생님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사이트들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신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 포롤 바이어 같은 경우는 20% 다운 페이먼트 혹은 집값에 어, 15만 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이자에 PMI 없이 그리고 한 달에 1200불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HA랑 비교한다면 대략 뭐 5년을 킵한다 그러면 먼슬리 페이먼 다 해서 6만 불 정도의 페이먼까지도 세이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왜 하냐면 저희가 하이 인컴, 로우 에셋 바이어들이 남가주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캘HFA에서 3%, 3.5% 다운 지원하는 거는 10년 이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LA시랑 그리고 카운티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3만 5천 불, 5만 불, 10만 불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에 1기가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인컴 리밋이 너무 높았고요. 그리고 20% 다운까지만 하고 이 맥시멈 컨트리뷰션의 리밋을 안 줬기 때문에 오픈한 지 11일 만에 벌써 클로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2기째는 라운드어바웃으로 로터리 시스템을 썼는데 로터리 시스템의 장점은 모두 다 신청해서 좋았는데 단점은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서 거주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뽑히긴 했지만 확률로는 저기 컨 카운티에서 뭐 10%, 오렌지 카운티에서 10%, LA 카운티에서 10% 이런 식으로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캘HF의 홈페이지 가시면 데모그래픽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지금 또 하게 됐냐면 이 중에서 우리 한인들 뽑힌 사람 수가 이 자릿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설명하는 과정이나 방법들이 뭐 어떨 때는
23 년도 언더라이팅 가이드라는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24 년도 가이드라는 얘기했다가 하면서 오해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줌도 유튜브 비디오도 최대한 많이 찍어서 공평하게 다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가 1 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오늘 알아야 지금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신청 당장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드림 포롤 프로그램은 빌린 돈 플러스 집값 상승분의 20%를 돌려주는데 이 빌린 돈은 내가 집을 팔거나 아니면 이 소유를 다른 제3자에게 넘긴다거나 아니면 재용자를 두 번째 했을 때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 빌린 원금을 갚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트러스트를 오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봐줍니다. 타일을 트랜스퍼가 되더라도 오케이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신다면은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저희 대출 회사에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드림 포롤이 20% 가져간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딥 다이브를 해보면 좀 까보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이 AMI가 Area Median Income이에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분이 만약에 20만 불이라 그러고 빌린 돈 10만 불에 상승분의 20%인 4만 불에서 14만 불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인컴이 만약에 AMI 80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그러니까 한 8만 8천 불 정도예요. 그러면 빌린 돈의 상승분이 15%밖에 안 뗍니다. 돈을 적게 버는 분들한테는 덜 떼고요. 그 다음에 에리아 미디언 인컴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20%를 다 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자도 0.25%나 더 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6.0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6.25 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애를 낳기는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서로가 소개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아니 피러 씨 왜 A군은 6.0을 주고 왜 나는 6.25를 줍니까? 이래가지고는 또 그거 설명하느라고 20분 30분 더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질문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제가 받았던 케이스들을 설명드리고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빌린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2의 얼바인에다가 내가 집을 샀다 가정을 해볼게요. 50만 불짜리를. 근데 갑자기 집값이 3배가 뛰었어요. 그럼 빌린 돈의 3배까지 주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캘리체프에서도 공평하게 빌린 돈의 2.5배까지만 되갚는 걸로 가이드라인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10만 불을 빌렸잖아요. 20% 상승분 다 해도 최대 25만 불까지만 우리가 돌려줘야 되고 그 이상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기회의 이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부가 돈을 벌려고 작정을 했어요. 지금 집값 올리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시자체들 푸시해가지고는 뭐 리파, 미파 같은 경우는 1분기에 23가정, 25가정 주던 거를 매달 23가정씩 지금 4월까지 계속 주고요. 펀딩 볼륨 4배가 늘었고요. HOP라는 프로그램도 그다음에 지금 그린라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원래는 10가정, 9가정 주던 애들이 30가정 이상씩 막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인구 수가 우리 생각했던 것만큼 더 많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구나. 캘리포니아 주가 작정하고 이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막 풀고 있구나가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집이 금리 때문에 또 인컴 리밋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리밋이 밀리언 달러 언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만, 40만 짜리가 50만 될 확률이 또 60만, 70만 짜리가 80만 될 확률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도 금리 동결했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 다른 업체들에게 돈을 우리가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풀어내겠다. 아이스 때문에 사람들 다 없어져 가지고 저는 좀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자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시민권, 영주권 있는 분들이 재취업이 되면서 인플로이먼트 데이터가 확 떨어지면서 언인플로이먼트 데이터가 떨어지면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돈을 못 벌어야 힘들어야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자를 떨어뜨리고 무슨 핑계를 댈 텐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저는 10년 금리도 한 4%대로 계속 갈 것 같아요. 한동안. 그리고 이자도 5% 후반에서 6% 중반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집을 안 사서 남 돈 버는 걸 보는 두려움하고요. 내가 집을 산 다음에 내가 산 집의 값이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드림 포로 프로그램은 내가 산 집이 그 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만 갚아주면 된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세이프티넷은 마련을 해줍니다. 첫 집 구매자랑 첫 세대자, 첫 세대 구매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바로워들은 first time home 바로워여야 돼요. 홈 바이어야 되는데 첫 집 구매하고 첫 집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진 않고요. 저희가 principal address 내가 거주하는 집이 어디냐를 기준해 가지고 3년치 세금복을 보고 이 사람이 첫 집 구매자냐 아니냐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오늘 어 첫 집을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first time home buyer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텍사스나 조지아에 렌탈 프로퍼티를 한 5년 전에 사 놓은 거예요. 한 20만 불짜리를. 그리고 렌트를 줬어요. 근데 그 집에 내가 거주한다라고 세금 보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너십 인트레스트는 있는데 프린시플 애드레스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캘리체프에서 봤을 때는 first time home buyer로 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더라도 이 세금 보고 3년치를 보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할 수 있고요. first generation buyer 같은 경우는 저도 7년간 이 오너십이 없어야 되고 부모님도 집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 부모님이 집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 자동으로 first generation buyer가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여기 계시고 집을 소유한 내역이 있으시다.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실 그때에 집 소유 내역이 있었다면은 안 되십니다. 요건 어떻게 보냐면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지난 10년간 살았던 집 주소들이 쭉 떠요. 그 주소를 검색해 보면 타이틀 히스토리 소유 내역을 볼 수 있거든요. 소유 내역 기준으로 부모님 이름을 매치해서 패스가 된다 안 된다를 5초 10초 안에 봅니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이렇게 숨기려고 접근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다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거꾸로 이 프로그램 하나만 놓고 에스크로 집어넣고 집 막 20채씩 다 봤는데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시면 드림 포롤 아니지만 다른 대체 상품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콤비네이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명 이상 신청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아니 4명까지 볼게요. 지금 그 프린트아웃 된 거 보니까 하우스홀드 4까지 돼 있더라고요. 4명이 같이 신청한다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은 first generation buyer여야 되고요. 나머지 3명은 first home buyer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first generation buyer가 1선에 서고 first time home buyer들이 2선, 3선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신용조회를 같이 사는 커플의 경우에는 한 번만 돌려도 될 거지만 부모님이 나랑 다른 지역에 산다 그러면 신용조회를 2번을 해서 신용조회 비용도 2번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first time home buyer 얘기하면서 7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first generation buyer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괜찮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foster care history가 있다 그러면 그 certificate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first generation buyer로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NHF에서 부모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제출 못하겠다 아니면 나 생모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birth certificate을 또 뽑아 와야 돼요. 한국에 계신 분이 만약에 나 우리 부모님 이름 뭐 제출 못하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패밀리 트리 그거 폼을 받아서 제출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귀찮아지긴 하는데 그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되고 이 KLHFA가 페니메라는 기관을 통해서 대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페니메가 팔란티어라는 회사랑 작년에 이 그 API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는 DB를 뭐 5초 10초 안에 본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닙니다.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인컴 리밋 같은 경우는 요 다음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렌지 카운티 경우는 21만 6천 불, LA 카운티는 16만 8천 불 기준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25년도 6월 달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26년도 6월쯤에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도 있죠.
어 first first generation buyer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first generation buyer라도 한 명 인컴이라도 뭐 대출 금액 20만 불이라도 써 가지고 넣으세요. 아까 그 테스티모니얼 들으셨겠지만 1년 반 후에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된다면 그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에 20만 30만 대출 심사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받았을 그때 재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불짜리가 50만 불 대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캘리체프에서는 카운티에 맞춰서 인컴 리밋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680 부터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680은요. 뎁 투 인컴 부채 비율 45%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 불 버는 사람이 페이먼 4,500 밖에 안 되니까 70만 불까지 못 갑니다. 63만, 62만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넣는 것마다 최대 대출, 최대 지원금 받고 싶으시잖아요. 700점 무조건 찍어서 갖고 오세요. 안 된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용을 고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700점이 안 됐는데 신청하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괴롭고 신청하는 분들도 괴로울 거예요. 왜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된다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드림 포럴만 놓고 지금 참석한 게 아니에요. 드림 포럴 안 됐을 때 다음 상품으로 갈아탈 여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대비하려면 700점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리파, 미파, 그다음에 HOP는 다 700점이거든요. 680 가면 안 됩니다. 갈 수 있지만 저는 추천 못 드려요. 다음. at least one bar, 모든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레지던트이셔야 돼요. 운전면허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전면허랑 내 그 뭐 페이스터이나 주소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이 DMV 레지스트레이션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치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집은 거주용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60일 안에 이 이사를 해야 된다, 할 겁니다라고 사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안 사는 어 코바로 코사이너들은 같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 명은 가족이고 1 명이 친척이에요. 4 명이 같이 신청을 한다고 한들 서류상으로는 4 명이 다 같이 살 겁니다라고 해서 클로징이 되고 4 명이 전부 다 이 부동산 타이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손님은 같이 안 사는데 25% 오너십을 떼주기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오해가 생기냐면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신청하는 사람하고 타이틀하고 달라도 돼요. 신청은 저 혼자 하는데 타이틀은 저랑 와이프가 해도 됐었는데 적격융자 같은 경우 있죠. 일반 융자 같은 경우. 근데 이 드림 포 롤은 신청하는 사람만 타이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집을 내가 혼자 사 놓고 나중에 와이프를 집어넣으면 안 되냐 이럴 수 있는데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걸 우리가 돈 주고 사요. 나중에 셀러가 나 집 사고 나서 무슨 XYZ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넘어온다면 혹은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용훈 피터 김이에요. 피터가 미들네임이거든요. 근데 뭐 실수로 피터 용훈 김이라고 레코딩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내 집인지 저 사람 집인지 이게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오너십 클레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드는 건데 이 보험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퀵클레임 디드를 하든 오너십 바꿀 때 이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보돈 받을 때는요. 한 번 실수하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니까 확실하게 딱 짚어 놓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US citizenship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qualified alien이 다 된다 그랬는데 제가 작년 5월 달에도 다카 손님 펀딩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요 8 USC 1641 요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요게 19일 날짜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냐면 다카 E1, E2, H1B, J1, H3 안 된다가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럼 영주권 시민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랜더 트레이닝 때 벌써 11월 달부터 예전에 왜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FHA에서 다카 이제 안 해준다. 뭐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작년에 벌써 다 된 것들이 그냥 올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KLHF의 컨벤셔널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드림 포로 언더라이팅이 따로 있어요. 두 개를 이게 두 개의 심사 기준을 같이 적용을 하면 요 피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물어보시면 "어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요걸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up to date 정보를 가버먼 홈페이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 포를 사면 뭐가 좋냐면 집 소유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세금 안 내는 자산 중에서 생명보험하고 죽기 직전에 받는 돈하고 거주용 집에는 우리가 그 세금이 안 붙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싱글일 때는 25만 불까지, 커플일 때는 50만 불까지 이 상속세나 뭐 이렇게 판매하고 나서 나오는 캐피털 게인이 없다라고 본다면 집 사는 게 나쁘진 않아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돈이 있다면 혹은 여력이 된다면 저는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세금을 안 내니까요. 주식 뭐 2배 올라가면 뭐 해요? 세금 30% 떼고 나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비슷비슷할 텐데 말이죠. 두 번째는 드림포를 돈을 빌리면 우리가 렌트 내는 거랑 페이먼이 좀 비슷해질 거예요. 3 베드룸에 75만 불짜리면 한 40 아니에요. HOA 500불 정도로 본다 그래도 5,500 언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5,000 페이먼 중에서 원금이 또 600 얼마가 갚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말이 될 것 같고 또 인제 15만 불 빌렸기 때문에 페이먼 1,200불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또 이득이고요. 그리고 이 돈 빌린 20%가 혹은 15만 불이 두 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15% 다운으로 두 번째 피스는 5% 클로징 코스트로 해서 그 세라 선생님 그 슬라이드 쇼 중에서 어떤 분들은 진짜 집 1 센트도 안 내고 클로징 한 분도 계셔요. 이 다운페이 지원금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20% 다운페이 하시고 생돈 끌어서 연끌 하셔 가지고 "다 내세요." 이러는데 집을 사면 지붕에서 비가 샐지 막 파이프에서 물이 터져 가지고 바닥이 막 들떠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여유비, 예비비는 반드시 2-3만 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면 20% 다운이 안 되니까 모기지 인슈런스 모기지에 대한 보험을 또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100 불, 200불 더 낸다고 해도 한 달에 뭐 1,000불 내겠어요? 2,000불 내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면서 내가 2-3만 불 들고 있는 그 시큐리티 메저먼은 그건 시간은 돈을 주고 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인슈런스 2 주, 3주 기다려요? 그러면 곰팡이 다 쓸고 박살 났을 텐데. 그때는 내 돈 1 0 0불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 고친 다음에 청구해야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돈을 덜 쓸 수 있게 도와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내 생돈 20%를 떼간다는 거죠. 에퀴티. 내가 열심히 페이먼하고 내가 열심히 고쳐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팔 때 아니 부동산 복비도 줘야 되고 20% 상승분도 줘야 되고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세금으로 얘기 따지면은 내가 판 가격 빼기 내가 고친 가격 해 가지고는 넷을 정한 다음에 뭐 XYZ를 얘기를 하는데 켈레체페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로스만 얘기해요. 그러면 20% 상승분도 생돈 잘라서 줘야 되고 또 복비를 또 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성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집을 팔고 다음 집으로 갈 때 캐시백이 적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10만 불 팔면 남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막 6만 불밖에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계산을 내가 잘못하면.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노베이션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집값 상승분의 20%를 떼가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50만 짜리 사서 10만 불을 집어넣어서 싹 고치고 한 3 년을 살았는데 마켓이 좀 이상해 가지고 60만에 판다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집이 시간에 따라서 어프리시에이션 돼 가지고 팔면은 땡큐인데 내 돈 집어넣어 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마이너스 2만 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팔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런 돈을 쓸 때는 이거 픽스 앤 어퍼 그러니까 고쳐야 될 집을 보시면 안 되고요. 턴키 집을 보셔야 돼요. 좀 고쳐진 집. 고치다 좀 덜 고쳐도 되는 집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프리시에이션 금액은 마켓 밸류 빼기 오리지널 프라이스라 그랬어요. 내가 팔아야 될 세일즈 프라이스와 내가 샀던 가격.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고쳐야 될 가격 이런 계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ADU를 설치했다거나 키친이나 루핑이나 베스트룸을 싹 갈아엎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집값에 영향을 줘서 뭐 10만 불 넣어서 20만 불에 팔면 더 좋지만 10만 불 넣었는데 10만 불밖에 안 올랐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는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캐피탈 계산을 잘못하면. 그래도 집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집을 사야지만 세금 안 내는 자산을 내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습관도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집 살 때 좀 덜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렌트 우리가 3천 불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들어가 하는데 4천 불도 만약에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하면 4천 불도 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세이빙을 깨든 뭐 적금을 깨든 아니면 뭐 주식을 더 이상 안 사든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세컨 잡을 뛰든 해서 하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요.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라면 먹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멘탈이 바뀌어요. 여행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돈 버는 모드로 바뀌잖아요. 이 DNA가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과정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요. 그리고 이 집을 대하는 태도도 제가 이 창문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조지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조지아 제가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공항이 닫아 가지고 못 간대요.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이프 터졌다 그러고 뭐 창문 깨졌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 고칠 건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다 얼어붙어 가지고 뭐 할 건 없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오너십에 대한 이 이해를 하고 나면은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팔 때 이 세금 어 하면 되니까. 근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마이너스예요. 모든 가계부는 다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물 자산 사는 거예요. 금, 은, 구리 이런 걸 사는 거고 ETF를 사도 되는 거고 주식을 사도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도 되는데 굳이 사야 된다면 저는 두 개 다 샀으면 좋겠고요. 세 개 다 샀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세금 안 내는 자산인 얘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에서 무이자로 0%로 15만 원까지 준다는데 "왜 안 받으세요?"까지 지금 리딩을 할 것 같아요. 레지스트레이션은 2월 24 일부터 3월 16 일까지고요. 그리고 4년도와 마찬가지로 랜더마이즈 셀렉션입니다. 저는 로터리라는 단어를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로터리는 기프트 같잖아요. 받으면 세금 내고 내 거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빌린 돈은 갚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randomized selection이라는 단어를 골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 리스트에 들어가도 되고 바우처를 받았다 가정을 하면 이제 집을 봐야 되겠죠. 저는 한 10% 13% 정도 라고 생각해요. 7대 1 이라고 지금 사이트에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3분의 1로 난 셀렉이 됐다.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 뭐 이런 그 스페니시 마켓 가보면은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됐었고요. 또 인컴도 10만 불 언더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는 인컴 리미도 높고 사람들 신청하는 머릿수도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지만 LA 카운티 사는 분이 바우처 받았죠? 그러면 샌버나디노,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에서 살 수 있고요. 거꾸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받아가지고 거꾸로 LA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그 지역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바우처 받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 파이낸셜 스탠딩을 확인하는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출 신청 오늘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얼마까지 된다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봤으면 좋겠고 최근에 바우처 받았는데 캔슬한 분 중에서 부모님이 집이 있었는데 트러스트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모르고 있다가 상속받으면서 이 바우처가 날아간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꼭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꼭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 두 케이스를 봤어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이거는 강조를 계속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 돈을 실컷 받아 놓고 못 쓰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다음에 바우처를 받는데 요런 서류가 나오거든요. 한 번 받으면 90일 동안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텐션을 24 년도에는 90일 더 해 줬는데 지금 그 캘리체프의 유튜브 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 2 시간 반짜리 비디오의 맥락은 뭐였냐면 "26 년도 바우처 익스텐션 해 주지 말까?"라는 게 지금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90 일을 유예를 더 해줘 버리니까 고 한 해 다 못 썼잖아요. 예산을 못 받아오니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받아서 빨리 쓰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고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1번이고요. 이 대출 신청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인종인지, 얼마 버는지, 어디 사는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이 리얼 아이디 다 하셨죠? 그거 플러스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가 어디 사는지 딱 로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로케이트 할 수 있는데 이 과정들을 대출 회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매핑을 하겠다. 근데 대놓고 그렇게 사이트에 써져 있으니까 지금 무섭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공짜 돈 줄 때 받았으면 좋겠다. 지혜롭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27년도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28년도에 안 나오면 어떡하고, 그죠? 그래서 요런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 서류 플러스 부모님 정보 쓰시고요. 그 다음에 government ID, 뭐 패스포트나 뭐 아니면 패스포트 넣으시면 운전면허나 영주권 같이 넣어야 되고요. 영주권 넣고 시민권이라 그러면 이제 패스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foster care, verification 있으시면 submit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서류가 만약에 나온다면 90일 동안 이제 집을 보시면 돼요. 이 익스텐션은 여기 보시면 26년도 2월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마 one of the last 바우처를 받은 것 같아요. 1300 몇 번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다음 주에 펀딩 하거든요. 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집을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집을 본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빨리 엑셀 차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이 있다, 어떤 가격이다 엑셀표로 쭉 만드세요. 만약에 부동산 선생님들이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뭐 AI를 쓰든 ChatGPT를 쓰든 해가지고 다시 재분류해서 내가 좋아하는 집은 이겁니다라고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집을 봐드리는 분들도 일이 편해지고요. 우리가 집 보러 갈 때도 아까 전에 뭐 포토샵 한다 그랬죠. 진짜 이상한 짓들 많이 해요. 정말 이해 안 될 정도로 집을 팔 생각이 있나 할 정도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직접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서류들도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자, 리캡 해볼게요. 재용자 빌린 돈은 할 수 있는데 빌린 돈의 1% 이자가 더 떨어진다면 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레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지만 추천은 안 드린다. 라고 선을 긋고 그랜트냐? 그랜트는 아니다. 근데 다른 그랜트를 쓸 수 있냐? 있습니다. 근데 익셉션이 있어요. 캘레이체페이 내에 6개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드림포러 말고 마이홈이라고 다운페이 3%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 두 개는 합칠 수가 없고요. LA 카운티 있는 분들은 드림포럴과 그린라인이라고 35,000불 그랜트 있죠. 요거 두 개를 콤바인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클로징 코스트 없다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드림포럴 인컴 리밋 패스되면 그린라인도 웬만하면 패스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 들으셨던 거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더블 체크 하시는 거가 제일 1번이에요. 스스로 더블 체크 하셔가지고 연습하시고요. 두 번째는 2월 24일까지 오픈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체크리스트 확인하셔가지고 서미션 준비하시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려주시고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하신다 그러면 영어 팀, 한국어 팀이 지금 있거든요. 한국어 팀은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다리셔야 되고 영어 팀은 10명이 넘으니까 신청하시면 당일날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청 딱 하시면은 2시간 내에 한국어로 컨설팅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해드릴까요? 영어로 선택하시면은 the day of 아니면 next day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집을 사는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요즘에 바이브 코딩 유행하길래 뭘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애플 아이디랑 구글 아이디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그 지메일이나 애플 아이디 기록된 정보들 웬만한 걸 다 섞인을 해가지고 대출 심사하는 과정을 한 30초, 1분 정도로 확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혼자 신청할 거냐, 같이 신청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사람이 같이 사냐, 다른 데 사냐, 또 물어볼 거예요. 이 크레딧 리포트 뽑는 횟수를 한 번 할 건지 2번 할 건지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집 주소가 만약에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요 집 주소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바로 나와요. 저희가 인컴 쓰는 것도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죠, 집이? 그러면 TBD, to be determined라고 쓰고 패스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city, state, zip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카운티 론 리밋이 있기 때문에 카운티 인컴 리밋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는 써 주셔야 저희가 1차 리뷰할 때 답변이 제대로 나갑니다. 요렇게 써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플러튼에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TBD Fullerton, California 뭐 집 코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대출 신청하 뭐 왜 하냐 뭐 빚이 있냐 없냐 뭐 텍스 내냐 안 내냐 이렇게 쭉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출 담당자는 제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선택이 되고 다른 대출 담당자 누르시면은 다른 분들이 셀렉이 되고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냐? 그러면은 대출 심사 1 차가 끝난 다음에 그 부동산 에이전트가 바로 노티를 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같이 써 주셔야 저희가 좀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네. 세라 황 선생님 이름을 써 주세요. 그다음에 생년월일 써 주시고 citizenship status 만약에 영주권, 시민권 선택 말고 다른 걸 눌렀다. 그러면 자동 중단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직원 중 하나가 붙어 가지고는 왜 안 됐고 뭐 안 됐고 해서 만약에 에러가 생기죠. 그럼 스크린샷 찍어서 대기하다가 저희 직원들 연락 오면은 바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 정보, 그다음에 돈이 내가 있다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써 주세요. 드림포로 같은 경우는 집값의 5%만 더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드림포로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대출 상품도 같이 저희가 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의 소유 한 뭐 year of the ownership이라든지 아니면 bankruptcy 뭐 pre-foreclosure, foreclosure 이런 기록들도 있는지 다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다 대출 신청하시면은 신청하라고 나와요. 소프트풀, 하드풀이 있는데 하드풀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데스크톱 언더라이팅이라는 시스템을 바로 돌리고 yes and no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컨센트를 누르면은 저희가 지금 135불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카드 정보도 저희가 안 받아요. 바로 제출하시고 토스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 업로딩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월급 받으세요? 자영업 하세요?"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월급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체크리스트가 쫙 나올 거고요. 자영업한다 그러면 자영업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출 심사할 때 4 가지를 보거든요. 인컴, 애셋, 크레딧, 콜레터럴. 콜레터럴은 감정을 하는 거니까 제껴 놓고요. 1차 심사할 때는 2 년치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디파짓 해 왔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 두 번째 애셋은 내가 렌트 산다고 써 놓고는 진짜 다른 데 모기지 내고 있는 게 없는지, 렌트 하나 산다 그래 놓고 엄마까지 렌트를 2개 내고 있는 건지부터 자동차는 한 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4대 페이면을 가족 거를 다 대표해서 내가 내고 있는지까지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proof of spending history까지 보기 위해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2 달치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크레딧 리포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카드들 개인 신용으로 내가 카드를 얼마까지 빌렸고 어떻게 갚아냈으며 자동차 뭐 학자금 대출은 얼마까지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신용 조회 없이 1 번하고 2 번만 주신 다음에 "리뷰해 주세요." 했죠. 그럼 저희가 프리 퀄리피케이션은 드릴 수 있는데 프리 어프루블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 드림포로 안 됐다 그랬을 때 "인컴플리트여서 안 됐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뎁 투 인컴이 안 맞아서 부채 비율이 안 맞아서 안 됐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용 조회를 하게끔 어서라이제이션을 다 주셔서 저희가 정확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빠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